앞 강의에서 도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우리 에너지자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들어봤죠.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들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은 과연 뭐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걸로 전환은 가능한가? 전환되는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에너지 보존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은 나누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를 재생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해서 쓰냐, 날것으로 쓰냐,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이 에너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수많은 에너지 종류가 있죠. 그죠?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핵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등 쭉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들 모두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들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에너지 형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하고 악수를 할 때 보면은, 아, 네 손은 참 따뜻하다. 네 손은 참 차다. 왜 이렇게 손이 차? 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차다, 뜨겁다의 정도를 우리가 표현한 것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을 온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온도하고 열을 흔히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면서 온도를 변하게 한다. 그런 걸 우리는 열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수를 했을 때, 내 손이 만약에 따뜻하고 상대방의 손이 차가웠다면은, 내가 가진 따뜻한 열이 차가운 손을 가진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 즉 열 에너지가 많이 투입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도 함께 할 겸해서 한번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면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작불로 태우는 거 있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뭐 빛도 내겠지만 상당히 따뜻한 열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열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일 것도 같아요. 지금 전기 없는 세상은 어,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전기 안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쓰는 전기 에너지. 학문적 정의는 뭘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이동. 그 밑에 영어를 볼까요? 영어를. 전기 에너지는 뭐다? 일렉트릭 차지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다. 에너지 형태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게 전하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전지 있다고 치면은 이 도선을 따라서 이, 이 도선을 따라서 뭐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 흐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초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굉장히 쉬워서 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뭐 전기 에너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전기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나중에 뒤쪽에서 포텐셜 우리가 번역을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포텐셜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전기 에너지는 일종의 뭐다? 그렇죠. 위치 에너지와 일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빛 에너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은 빛이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비록 2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양, 20억 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이 태양에서 오는 그 20억 분의 태양이 가진 에너지 20억 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구상에 사는 수백만 중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빛 에너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 가진 에너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죠.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의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죠. 우리 또 태양전지 많이 쓰잖아요.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는 모두 다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빛 에너지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정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빛 에너지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다. 즉 전자기 에너지다. 그럼 전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 전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파장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여기 트래블이란 말을 썼죠. 그런 걸 우리가 전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는 전자기 에너지다. 파동 에너지다.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화학 결합들이 있잖아요. 탄소와 산소, 수소와 수소와 산소. 그런 화학 결합들, 이런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저장된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가 어떤 케미컬 리액션, 즉 화학 반응이, 화학 변화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석유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석유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의 그 화학 결합이 있겠죠. 그게 연소가 되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던, 오늘 아침에 먹었던, 점심 때 먹었던, 저녁에 먹었던 그 음식물도, 음식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 있는 화학 결합이 나중에 화학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자, 빛 에너지가 엽록소에, 식물의 잎의 엽록소에 딱 비치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무기물, CO2와 물의 무기물이 소위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돼서 이 그
포도당을 구성하는 화학 결합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케미컬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케미컬 에너지가 다시 이게 산소와 수소, 탄소와 탄소 이런 결합들이 있었겠죠. 그 결합물들, 화학 결합들이 다시 전환이 돼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학 결합이 이미 다른 걸로 변하게 될 때까지 포텐셜, 잠재적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뭐다? 화학 에너지의 한 형태다. 위치 에너지, 화학적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한 형태다. 여기 영어는 바로 그거죠. 그죠? 어떤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분자의 내부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물질로 트랜스폼하는, 그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화 되는 거죠. 이 케미컬 에너지의 예가 우리 광합성도 있죠. 석유, 가스, 석탄, 음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공. 바로 앞에서 손으로 앞 사람한테 살짝 던져주면은 뭐라 그럴까, 큰 힘을 못 느끼죠? 그런데 이거를 온 힘을 가해가지고 뻥 차서 아주 빠르게 운동하는 축구공이 내 몸에 맞았다. 좀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운동 에너지 공식을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E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운동하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그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속력이 있겠죠, 그죠? 빠르기.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얼마나 질량이 크냐, 그다음 얼마나 빠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곱한 거에 비례하게 크다. 그러니까 아주 센 탄알, 예를 들어 63빌딩에서 돌 하나 떨어뜨렸을 때하고 1층에서 떨어뜨렸을 때하고 자연낙하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속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63빌딩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돌에도 우리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 운동 에너지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운동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이 카이네틱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말인 키네시스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은 운동을 뜻하는, 이 키네시스가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자, 걸들이 운동하고 있죠? 걸들이 역시 운동 에너지 같겠죠? 오토바이를 타고 윙 달린다.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는 potential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potential 에너지. 자, potential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본래 그 의미는 잠재적인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잠재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선 당장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otential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위치라는 말이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높은 데 있냐, 낮은 데 있냐, 이런 말이죠. 예,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중력으로 높은 곳에 있는 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수면의 높이가 있었다 이 말이야. 예, 여기에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그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화 되는 거죠. 우리 양궁 선수, 우리나라에 뭐 20년 이상을 그냥 제패하고 있는 양궁 선수가 활을 쫙 당겼다 이렇게 놓기 전까지는 여기 에너지가 포텐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 놓으면은 쭉 날아가겠죠. 운동 에너지화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되는 걸 보면은 어떤 물체나 물질에 스토어드, 내재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potential 에너지라고 하고, 이 저장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물체나 물질의 위치라든가 배열, 어레인지먼트 혹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 가만히 놔두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뭐 그 발현이 돼가지고 빛을 낸다거나 모터를 돌린다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지에 도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꼬마 전구에 불을 밝힌다. 그랬을 경우에 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재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이 안 나타나서 궁금하셨죠?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위치 에너지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물리학에서는 크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전기 에너지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그랬어요? 그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한번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정리한다는 의미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에너지의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너지는 기본적인 타입은 어떻게 나눈다? 그렇죠.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또 포텐셜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크게 기본적인 타입으로 두고 보는데, 다시 한번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리해 보면, 즉 운동 에너지를 정리해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뭐다? 운동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달려 있다? 질량과 그 다음에 밸러스티, 즉 속력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뭐 어떤 거다? 결국에는 어떤 물체의 그런 위치나 아니면 형태도 뭐 이것도 뭐 케미컬 리액션 개념으로, 아니 케미컬 에너지의 개념도 되는 거고, 전지와 같은 전기 에너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비롯된 그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 에너지다라고 번역한 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 있는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 위치 에너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잠재적인 포텐셜 그 생각을 함께 지니기를 희망합니다. 자, 계속 몇 장면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호수 위에 돛담배가 하나 떠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불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움직이게 되죠. 또 이런 장면도 생각해 봅시다. 흐르지 않는 물은 아주 작고 가벼운 모래 하나도 못 움직이죠. 움직이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흐르는 물은 모래, 심지어는 자갈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공기나 혹은 바람, 그죠? 어,
바람이나 물은 E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에너지의 정의는 E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자, 높은 곳에부터 떨어지는 물은 수차를 돌리겠죠. 물레방아를 돌리겠죠. 움직이는 자동차는 다른 물체를 밀어내죠. 이렇게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직접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직접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혹은 기계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죄송합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지고 항상 그 합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면을 우리 한 번 정도는 타봤죠? 놀이동산 가서 타봤을 거예요. 자, 여기 가장 높죠? 일시적으로 정지했어. 뭐는 굉장히 높아? 위치 에너지는 최대예요. 운동 에너지는 최소야. 이거 더한 합은 뭐예요? 어떻게 돼? 같아요. 네. 이 정도 내려왔어요. 뭐가 낮아졌어요?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뭐는 증가하겠어요? 운동하는 물체는 뭐를 가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죠?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C 지점이 가장 빠르게 운동하겠죠. 팍 센 속력으로. 그러나 가장 낮은 데 있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가장 낮으니까 최소, 운동 에너지는 가장 빠르니까 최대. 그러나 더해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D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와 같이 항상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존이 된다고 돼 있네요. 그죠? 변화가 없다. 보존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조금 더해서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운동하는 물체에 만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지 않고 열 에너지로 일부가 전환이 됐겠죠. 결국에는 열 에너지 손실로 인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죠. 그러나 사고의 틀을 좀 바꿔봅시다.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다 합한다면은 그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에너지는 cannot be created.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자, 대포를 빵 쐈어요. 자, 케미컬 에너지가 대포 화약에 의해서 빡 쐈어. 운동 에너지 점점 빨라지죠? 포텐셜 에너지도 높아지죠. 그러다 저 가만히 운동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죠. 다시 내려왔어. 뻥 터졌어. 열 에너지. 그죠? 물론 빛 에너지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도 여기에 관여를 하는데 이들 모두 합한 것은 어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항상 같다. 그걸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정리해보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거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는 있지만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게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